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도령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월 20일이 됐네요. 아이고 1월달 엄청 빨리 갑니다. 이제 1월달도 이제 한 열흘밖에 남지 않은데 여러분들 뭐 설계한 거 차질 없이 잘 이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깜짝깜짝 놀랄만한 뉴스를 좀 전해드리기도 하겠는데요. 자, 민주당이 지금 가짜뉴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짜뉴스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가짜뉴스로 이제 확인이 되면 아이고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하네요. 다시는 안 하겠어요. 그야말로 유감 또는 사과, 그 다음에 재발 방지 요거를 내놔야 되고요. 더 나가면 그런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조작해서 퍼뜨린 일종의 여론 공작이죠. 이 이재명의 못된 버릇을 이미 대장동 때부터 했잖아요. 김만배 앞서가지고 지금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과도 재발 방지 약속도 책임자 처벌도 안 해. 야, 이런 정당을 대한민국 유사일에 볼 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이 민주당은 이재명의 복제판이다. 나쁜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죠. 오늘 이 초거대 AI하고 대화를 했어요.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물어봤더니 AI가 또 기막히게 답을 3가지로 압축해 줬다고 합니다.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요 드디어 이제 일어날 것이 일어나고 있네요. 자, 축소판, 그러니까 과거 동구혁명의 축소판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북한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동성에서, 중국에서. 중국의 북한의 노동자들이 대거 지금 이제 진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요 사상 초유의 폭동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중국이라는 땅에서 폭동이 일어난다? 그것도 외국인 근로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빵 앞에 이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바로 북한의 근로자 노동자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평양이나 중계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나 이게 거의 불만 수준은 동일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흔히 이 북한 3대 세습체제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대로 언젠가 폭동, 이 북한 내에서도 주민들의 집단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의 지금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김정은 체제의 종말.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될 때가 아닌가. 보다 더 현실적으로 말이죠. 예. 이미 뭐 급변사태 대비계획은 다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김정은이 완전히 부하예요. 보니까 우리 북한 하고 있는데 이게 발언의 실수이겠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말이요. 말 한마디 없이 요 속기,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발언, 이 속기본에서 이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슬그머니 우리 북한 할 때 우리를 싹 빼고 북한만 남겨놨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짜뉴스의 혈안이 된, 민주당의 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요. 참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정말 이거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맨 먼저 지금 이제 우리 한동안 그 위원장이 오늘 이제 초거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디를 갔냐면요. 중국에 있는 더 존 비존 이런 플랫폼 요 회사에 갔다고 합니다. 을지로점에 갔는데 여기에서요 초거대 AI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그냥 뭐 AI 하는데 앞에 이제 초거대가 붙었어요. 이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 대신에 슈퍼가 붙듯이 초거대가 붙는데 슈퍼 AI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용량이 크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용량이 대용량 데이터를 갖다가 스스로 학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결론을 내주니까 그만큼 조금 이 답변의 정확도랄까? 그렇죠. 이런 게 더 이제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초거대 AI한테 관공서에서 물어볼 건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초거대 AI가
AI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후보자의 정책과 이념을 분석해서 자기에게 가장 일치하는 후보한테 투표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후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동참을 유도해서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독려하고 투표소에 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AI가 답했는데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위원장이 놀래갖고 이거 잘 적어야 되겠는데 저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변 당직자들한테 계속해서 이거 좀 잘 좀 적어라. 잘 좀 적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선 저도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정당 인기로 이제 옮겨가기 위해서는 정책 경쟁을 하면서 정책을 많이 내놔야 된다 했는데 여기서도 말이죠. 이 정책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권자들하고 주변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유권자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보 공유. 예. 그래서 똑같은 동참을 유도해내는 거. 그리고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투표하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투표하고. 그래서 요걸 보면 초거대 AI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용량을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답을 내는 것이 아니냐. 자, 요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여의도 연구원이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낸다. 그래서 이제 홍영님 조선일보. 제가 이제 과거가 아니라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홍영님 기자의 여론 전문 기자.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기자라고 말씀을 드릴 바 있는데 요 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 초거대 AI의 이런 예측과 같이 아주 상당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후보 분석을 철저히 한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후보가 됐든 이제 우리 후보가 됐든 두 가지를 다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 이제 초거대가 내놓은 대답을 보면 상당히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또 국내에서 비행기 탈 때는 신분증을 안 갖고 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연에 이스트 소프트 대표이사 정상원 씨도 함께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뿔테 안경이 가장 잘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거는 개인의 취향과 외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이게 맞네. 왜냐면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뿔테 안경을 쓰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현장 간담회에서 말하자면 이 AI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담회는요, 이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 송호철 더 존 비존 플랫폼 사업 대표, 그리고 고진은요, 고원 대통령 전 총리의 아들입니다.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그래서 이런 분들이 AI 산업 추진 현황 등을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요, 참 야당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가짜뉴스가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를 싹 보도해요. 그리고서 이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거겠죠. 가짜 뉴스 가지고 이런 거 이건 뭐 본래 민주당의 가장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가짜 뉴스는 뭐든지 간에 그냥 공격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가짜 뉴스가 이거 진짜 가짜 뉴스로 확인이 되면 그 자기네가 가짜 뉴스를 근거로 해서 국민들에게 비판했던 요 내용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사과는커녕 그냥 슬그머니 삭제하고 말아. 미안하다는 말도 하나도 아니에요. 요게 이 뻔뻔한 내로남불의 민주당의 전형적인 선동의 효과가 아니에요. 예, 이 작전이 아니냐. 이거는요, 선전 정도가 아니고 선동하는 거예요. 아니, 가짜뉴스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퍼뜨리는데 이게 선동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어디에서 딱 가짜뉴스라는 게 걸렸냐. 박은식 비대위원. 박은식 비대위원이 이제 호남 출신이잖아요. 예, 박은식 의사.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으로 들어왔는데, 박은식 이 비대위원이 과거에 말이죠. 5.18 관련해서 이 비하 발언했다. 그러니까 호남 사람이, 그것도 광주 사람이 5.18을 비하해? 이거 아주 나쁜 XX. 이게 몰아가려고는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했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박은식 이 비대위원이 이게 가짜는 걸 찾아냈어요. 근거. 자기가 이제 과거에 올렸던 SNS를 통해서 가짜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짜화 시킨 거를 알고 비대위원, 박은식 비대위원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지워라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걸 갖다가 이제 다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박은식 비대위원이 바로 반박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지우면서 죄송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홈페이지에서는 지워놓고서 해명을 뭐라고 그럴까요? 요거를 갖다가 사과를 안 해. 이게 바로 뭐 누구냐? 이게 민주당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요. 이 5.18과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 이제 여기 있잖아요. 봐. 이 호남 대한 포럼의 대표가 누구냐면 박은식이에요. 지만은유나 그 할 만한 역사 왜곡 주장을 호남 대한 포럼에서 유통한다. 그러니까 박은식 위원장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 광주 폭동하니 무슨 말이냐? 그래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갖다가 광주 폭동인 사태인데 폭동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이제 뒤집어서 이제 미화시켰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박은식 비대위원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광주 폭동이 아니라 빨리 당장 지우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짜 뉴스라는 게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해. 이게 민주당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면요. 어느 언론에서 오늘 말이죠. 뭐 날짜상으로 어제네요. 19일 날. 여 비대위원 박은식 광주 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포장. 이렇게 해서 호남 비하 논란 이런 제의 기사를 통해서 박은식 의원이 말이죠. 자신이 대표인 보수시민단체 대한포럼이죠. 호남 대한포럼. 대화방에서 호남 지역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이렇게 언론에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박은식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광주 정신이 민주화라는 것은 포장이고 과장이다. 그것이 광주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여 민주화 성지로 만들고 민주화 유공자법까지 만들어서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고 있다. 이런 글을 다수 올렸다는 게 보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 보도를 보고 민주당이 신나가지고 대여 공세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논평을 내놓느냐. 박은식 의원의 광주 모독은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와 혐오의 배설이 가깝다. 얼마나 세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혐오 정치의 동조자이며 혐오 정치의 동조자이며 왜? 이 박은식 이런 이 의원을 갖다가 우연으로 끼워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18 정신 헌법 전무수록 약속은 광주 시민에 대한 기만이고 우롱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또 기다렸다는 듯이 정청래도요. 페북에다가 요 기사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러고도 5.18 광주 정신 운운하는가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박은식 의원이 요 당시 그 단체 이 대화방 캡처 사진을 공개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여러분께 이제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요 캡처 사진은. 자, 요걸 올리니까 예, 자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딱 올려놓았어요. 예, 이렇게 이제 올리니까 이제 할 말 없잖아요. 이건 이건 확실하게 박은식 비대위원이 비하하고 폄하한 것이 아닌 게 딱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갖고 이제 반박문까지 내는 겁니다. 누군가 광주 정신을 조롱하는 발언을, 단톡방 이 대화를 쭉 보면 누군가가 광주 정신을 조롱하는 발언을 하니까 이 박은식 비대위원이 뭐라고 하느냐. 광주 폭동이라니요. 당장 지우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반박문을 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기사화한 명백한 오보다. 광주 폭동 발언을 한 사람은 장모씨다. 저는 오히려 광주 폭동이 아니요. 당장 지우세요. 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래갖고 자기네 이 논평을 갖다가 민주당 홈페이지에서는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지문을 갖다가 삭제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고 비판 대상에 대한 사과도 없이 논평을 처리합니다. 보도에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만 딱 쓰고 있어요. 야,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거야말로 비난에 눈멀어서 오보를 기반으로 증오와 혐오를 배설하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다. 이렇게 역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자, 이 정도 돼가면은요.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지금 지금 이 여러 언론에서 다 보도하고 있어요. 뭐냐? 지금요. 북한의 노동자들이 지금 이제 중국에서 그 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이 길림성에서 이제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에 걸쳐서 11일, 12일, 13일, 14일 나흘간에 걸쳐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입니다. 폭동. 단순한 이런 파업이 아니에요. 이 연쇄 파업도 하고 폭동까지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아유, 왜 임금 띄어먹냐 이거죠. 임금 체불을 왜 하냐.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임금이 연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연간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보도 매체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예,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게 큰 액수의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체불을 하다가 이 그 근로자들이 받은 돈을 갖다가 전부 다 뛰어가는 겁니다. 전부 다 나중에 주겠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또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요런 그 지금 이제 수천 명이 연쇄파업과 폭동을 일으켰는데 지난 11일, 12일, 13일, 14일까지 그리고 15일부터 이제 정상화됐다 이런 보도인데 중국의 지린성에 파견된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가 보도했느냐?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는데 일본 산케이신문은 누구를 소스로 인용했느냐? 바로 고용한 현재는요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즉 북한 외교관 출신이죠. 예, 요 분의 분석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의 이제 보고서 노동자 파업 폭동 관련 보고서를 입수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와 폭동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렇게 아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파견된 북한의 국방성산화 회사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북한하고 중국 국경이 막혔던 2020년 이후에는 중국 측이 지급한 임금 중에서 북한 노동자목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북한에다가 전쟁 준비 자금이다 이런 명목하에 전부 다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충성 자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노동자들한테는 그런 뭐라고 했느냐? 코로나가 진정돼서 북한으로 들어갈 때가 되면 그때 돈을 한꺼번에 주겠다 이랬는데 작년부터 이제 북중 교류가 재개됐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북한에 들어갈 때는 돈을 주겠다 해놓고서 돈을 하나도 안 줘.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지난 10일부터 조업을 거부하고 파업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린성에 있는 여러 의류 제조, 수산물 가공 합청업체 공장들로 이게 확장이 됐고 그리고 공장을 점검해서 북한 간부를 갖다가 인질로 삼거나 또는 기계를 파괴하는 폭동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요, 이 김정은 정권은 이번 이 근로자들의 폭동 사태를 갖다가 특대형 사건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대응책을 강구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양에 있는 북한 총영사 그리고 북한의 이 국가보위부 요원들을 갖다가 중국에 급파해서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즉시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태를 수습했고 그래서 15일 날은 진정이 됐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 주재 북한 회사들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고갈됐고 또 회사 관과 외교관들이 자금 변동을 강요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위나 폭동은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보 통제를 하고 있지만은 항의가 확대된다면 김정은 정권의 외화 수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요 이 안보리 이 북한에 대한 이제 이게 제재 차원에서 안보리 과거 결의안을 보면은 노동자 해외 파견은 중단한다. 그리고 해외 파견된 노동자들은 전부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에만 있는 북한의 노동자 수가 한 8만에서 10만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갖다가 현대판 노예라고 불릴 정도로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임금 체불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은요 임금이 60% 이상을 갖다가 북한 측에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받는 돈이라고 해봐야 한 달에 한 200~3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요 이 적극적인 정보를 좀 수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도 위반이지만요 이게 근로자들의 해외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봉급을 거의 대부분 한 70~80%를 갖다가 띄어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장으로 보낸다는 거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파업 이게 이제 단순 파업이 아니고 폭동 수준이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굉장히 놀랬고 선양주의 북한 영사하고 보위부 원들을 갖다가 현장에 급파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현대판 노예라고 불릴 정도로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임금의 60% 이상을 갖다가 북한 간부들한테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연간 약 한 8,000달러가 정권 이 상납금인 충성자금으로 받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은 보통 얼마 정도 받느냐? 이 기숙사 비용 식비까지 빼고 나면요, 노동자 수는 한 달에 한 2,300달러 밖에는 남지 않는다고 해요. 야, 이러니까 이게 해외 북한 근로노동자들이 얼마나 참 어렵냐.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북한이 이제 해외 근로자로부터 충성자금으로 받아내는 이 수입은 약 5억 달러, 6,600만 원이, 6,600억. 예, 6,600억. 어마어마한 거죠. 이 5억 달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충성자금, 이렇게 이제 빼가고 돌려주지 않는 거. 이래서, 지금 이제 이 체제 불만율로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얼마나, 지금 노동 환경이 열악하냐.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5시까지 일을 할 정도로 열악하고,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통제를 받고 감시를 받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북한 근로자들의 폭동 사태는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정은이가 우리 북한,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적대적 대북 정책을 적대적 강경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최고에서 발언에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또 훼손되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을 갖다가 앞에 북한은 이제 적성 국가인데 우리라는 말, 이게 우리라는 말이 그냥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북 주사파에 머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이 주석이라는 게 어떻게 김일성의 노력이라고 합니까? 대남 적가 사업을 한 장본인 중에 장본인 이 지휘관인데 이 북한 이 김일성을 갖다가 말하자면 주체 세력인데 노력이, 그러니까 뭐 대남 도발 우역, 그렇죠? 이런 것들 도발하고 이런 것들 갖다가 노력이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의 힘에 의한 우위를 바탕으로 한 이 억제, 이거를 갖다가 적대적 강경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비판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요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지금 이 뭡니까? 전부 다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지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놓아두고 있고 그 우리라는 말만 지금 빼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여전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